테마 13 정부 규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정부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및 필요성. 1. 정부 규제란 정부가 공익이라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장의 안전 기준을 정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의 담합을 금지하는 것들이 모두 규제에 해당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제의 주체가 정부, 즉 행정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활동이나 법원의 사법 활동, 그리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등의 활동은 정부 규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필요성. 그렇다면 정부는 왜 규제를 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죠.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처럼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연 독점 상태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는 것을 막거나 여러 기업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사회적 규제는 시장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정부 규제의 유형. 정부 규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체별 분류. 직접 규제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기준을 정하고 민간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율 규제는 규제를 받아야 할 민간 집단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공동 규제는 직접 규제와 자율 규제의 중간 형태입니다. 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집단이 세부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죠. 이 대상별 분류. 투입 규제 또는 수단 규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나 기술,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시오처럼요. 지키는지 확인하기는 쉽지만 기업의 자율성이나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과 규제 또는 산출 규제는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은 이 수준 이하로 맞추시오처럼 목표만 제시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기업이 알아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수준이 어디인지 정부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정 규제 또는 관리 규제는 투입이나 성과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과정 자체가 믿을 만한지를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성과 규제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제도가 있습니다. 3. 수단별 분류. 직접적 수단 혹은 명령 지시적 규제는 정부가 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목표 달성 효과는 확실하지만 기업에 큰 부담을 주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므로 정치적으로는 집행이 용이한 편입니다. 간접적 수단 혹은 시장 유인적 규제는 처벌 대신 경제적 유인, 즉 당근을 활용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부담금을 내게 하는 배출부담금 제도, 그리고 배출권 거래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 효율성은 높지만 목표 달성의 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1. 경제적 규제. 전통적 규제로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의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과 퇴출 같은 본질적인 경제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입니다. 주로 통신, 전기, 가스 같은 자연 독점 산업이나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특정 산업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산업의 경쟁을 제한해서 소수 기업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주는 생산자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 로비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얻으려는 지대 추구 행위를 벌이기 쉽고 규제기관이 오히려 규제 대상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규제 포획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회적 규제.
현대적 규제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고 환경, 소비자,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규제이므로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시장 경쟁 자체보다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아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소비자 일반대 중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규제로 인한 비용은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되지만 그 혜택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집니다. 이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여 정책 채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독과점 규제. 독과점 규제는 기업 간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전통적 경제적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죠.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은 사회적 규제와 비슷하고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므로 사회적 규제처럼 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4. 규제의 실패와 개혁. 규제가 항상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낳기도 하죠. 1. 규제의 실패.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고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어 비효율을 낳거나 규제로 인한 특혜를 얻기 위한 지대추구행위나 규제 포획으로 공익이 훼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규제의 역설과 악순환.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원래 의도하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낳는 현상입니다. 끈끈이 인형 효과 혹은 타 베이비 이펙트는 하나의 규제가 생기면 그 허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나 규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규제 피라미드는 소수의 규제 위반자를 잡기 위해 만든 강력한 규제가 선량한 다수에게까지 적용되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입니다. 3. 규제 개혁의 방향과 방식.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잉 규제 우려가 있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규제는 질을 높이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하나하나의 품질을 따지는 규제 품질 관리,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규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규제 관리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5.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어떤 규제는 쉽게 만들어지고 어떤 규제는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윌슨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산되고 집중되는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1. 고객 정치. 편익은 소수의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의 국민에게 넓게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수입 규제, 각종 직업 면허처럼 혜택을 보는 소수 집단이 지대 추구 행위를 벌이지만 비용을 내는 다수는 잘 인지하지 못해 가만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기관이 이익 집단에 포획되기 쉬우며 규제는 소리소문 없이 채택되어 강력하게 집행됩니다. 이 기업 가정치 또는 운동 가정치. 편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지만 비용은 소수의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은 결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가장 채택되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만들어지려면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선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거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같은 극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3. 이익 집단 정치.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른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노사관계 규제나 의약분업처럼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인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양측의 힘겨루기 속에서 타협안을 모색하게 되며 정치적 상징작용이나 외부 집단과의 연합이 활성화되므로 규제 과정이 대중에게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규제의 내용은 양측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4. 대중정치. 편익과 비용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낙태 규제나 차량 10부제 등 이념적 도덕적 규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어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드뭅니다. 따라서 논쟁이 이념 대결 양상을 띠며 대통령이나 최고 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규제 채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체, 대상, 수단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둘째, 규제는 크게 생산자 보호 성격의 경제적 규제와 공익 보호 성격의 사회적 규제로 나뉘며 둘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규제는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나 규제 품질 관리 같은 체계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넷째, 규제를 둘러싼 정치 과정은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따라 고객 정치, 기업가 정치, 이익 집단 정치, 대중 정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윌슨의 이론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